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최순실 씨, 그리고 이모의 태블릿 PC를 특검에 넘긴 장시호 씨가 오늘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네, 삼성의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오늘 어떤 말을 주고받을까요? 김광삼 변호사, 이동우 YTN 선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특검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윤선 문체부 장관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소환이 되는데요. 특검에 나오는 모습 두 사람이 사뭇 좀 달랐죠? 분위기가?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뭐 쏟아지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이제 직행을 했고요. 네. 조윤선 그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을 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교적 그 어쨌든 뭐 답변을 뭐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역시 그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역시 이제 특검 사무실로 향했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입니다만 이제 네. 김기춘 전 그 청와대 비서실장 들어오는 그림입니다만 뭐 기자들이 아주 뭐 상당히 좀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잠깐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뭐 대답을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특검 사무실로 이제 올라갔고요. 네. 조윤선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묻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특검 사무실에 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 그리고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윤선 장관은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지금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런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는 그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특검은 뭐 여러 가지 관련 뭐 진술이라든지 물증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그 작성과 이 그 확대하는 데 상당 부분 관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특검 조사 상당히 좀 기대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두 사람의 특검 소환에서 두 가지 의미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원래는 좀 다른 그 날짜에 소환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같은 날 비슷한 시각대에 이제 소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것은 이제 특검에서 어떤 형식이든지 죄를 인정이 된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특검에 유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은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유증이 아마 될 것 같고요. 예. 김기춘 비서실장은 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네. 약간 뭐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소환 자체는 특검의 소환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왕 실장이라 부르고 기춘 대원군이라 불릴 정도로 청와대의 실세였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또 조윤선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신델라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일단 박근혜 어떤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 했었고 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도 했고 또 정무수석하고 문체부 장관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두 실세가 오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소환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왜 두 명을 순차적으로 부르지 않고 같은 날 불렀을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처음에는 순차적으로 부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은 법조인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서로 시간을 달리해서 부르면 서로 말을 맞출 정황이 굉장히 많다 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뭐 특검에서 필요하다면 대질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은 이유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됐든 조윤선 장관이 됐건 오늘 조사를 하면 인정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서로 부인을 하면 사실 대질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아니면 부인을 한다더라도 일부에서 어떤 둘 다 정황이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은 이제 대질 조사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 그렇습니다.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를 특검이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윤선 장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나왔을 때 김기춘 비서실장은 완벽하게 부인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제 그걸 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압박을 해서 둘을 어떻게 해서든지 법정에 세우려는 그런 생각을 특검이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조 장관은 지난번 청문회 때 그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은 자신이
관여하지는 않았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 장관이 취임하면서 장관 집무실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교체됐던 하드디스크를 특검이 다시 확보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이 그 하드디스크도 확보했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문체부 이제 관련 부서에 컴퓨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네. 네.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이제 상당 부분 관여를 했고 네. 지시를 했다는 뭐 그런 뭐 물증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체부 그 부하 직원들의 어떤 그 관련 진술도 확보를 했는데 이제 조윤선 장관의 지시를 받고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국민소통 비서관 정관주 그 문체부 차관이 있고요. 그리고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두 명 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당시에 이제 정무수석 산하의 비서관들인데요. 여기에도 상당 부분 이제 조윤선 장관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특검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관련 이제 진술이나 그리고 관련 정황, 물증 등을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특검은 이제 상당 부분 조윤선 장관을 사법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네. 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네. 정도로 각종 뭐 의혹을 그동안에 잘 피해 왔는데 특검이 이번에는 좀 혐의를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어려울 겁니다. 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처음에 특검 임명된 다음에 한 얘기 있잖아요. 김기춘 비서실장은 참 어렵다. 네.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만큼 네. 이제 어렵다는 예. 거 의미하고요. 네. 일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까지 타고 올라가려고 하려면 결과적으로 조인선 장관 선에서 뭘 잡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굉장히 권력의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고 유신 헌법의 기초를 또 검사 때 마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생각 자체가요, 약간 유신 시대의 어떤 공안적인 관념이 좀 지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종범 전수의 어떤 수첩을 보면 좌파 책동 뭐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좌파나 진보 세력에 대한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지시는 또 김기춘 비서실장의 어떤 스타일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압수수색을 했지만 발견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집 앞에 있는 뭐 CCTV 같은 것도 다 지워져 있었고 또 휴대폰 자체도 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무수석실이 주도를 해서 이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보고 그러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이 설사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구속돼 있는 뭐 신동철이랄지 정관주 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에 네. 많은 증거들이 있을 거를 보여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아무튼 조윤선 장관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을 잡고 가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겠다는 게 아마 특검의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관련해서는 이제 뭐 완벽한 물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유진영 전 문체부 장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라는 이제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블랙리스트 그 작성에 상당히 미온적인 문체부 그 1급들을 상당수를 이제 경질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제 집중적으로 관여돼 있다는 뭐 그런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분 이제 직권남용 혐의를 이제 걸 수 있는 뭐 그런 그 충분한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청와대 수석들한테도 뭐 그런 그 블랙리스트 관련한 그 어떤 지시를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특검이 확보를 하고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이제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좀 전에 그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조윤선 장관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고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네. 조윤선 장관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이제 잡는다면 결국 조윤선 그 장관도 정무수석으로서 당시에 한 1년 동안 같이 일했던 그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캐내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수사의 관건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또 최순실 씨가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이나 또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왔습니다. 네. 그 내용을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가만히 나이 핑계 대지 저도 한 마시고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최순실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만하시고요. 접촉은 자, 없었습니다. 정윤 그 제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결단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저에게 1000번, 1000번을 여쭤보셔도 제 대답은 같습니다. 결단코 사실이 아닙니다. 네. 두 사람 모두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최순실 씨를 김 전 실장이나 조 장관이 안다 모른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최순실을 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최순실 씨의 이제까지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개입했다, 적어도 묵인했다랄지 방조를 했다랄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제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 서로 알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앞으로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순실 자체를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서 이제 더 진전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것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뭐 저런 부분들이 최순실이 몰랐다는 것 자체가 뭐 뻔한 거짓말이라는 건 뭐 다 뭐 국민들도 다 알 겁니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알지만 있죠. 예. 이제 어떤 식으로 개입이 됐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거는 나오고 있지 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인선 장관도 마찬가지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아주 법조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 자체는 그랬을 거예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하고 있고 정부에 엄청 막가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거래를 하게 됐을 때는 결국 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거래랄지 알고 있는 그런 흔적은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특검 상황 알아봤고요. 지금 이 시각 그 지법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최순실, 장시호, 이 김종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저희가 앞선 뉴스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자, 특히 최순실과 장시호 이 두 사람 혈연 관계지만 지금 서로에게 등을 돌린 상태지 않습니까? 오늘 이번 그 사건이 터진 이후로 공개된 이후로 처음으로 서로 대면을 했는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뭐 조카 장시호 씨한테 네. 상당한 배반을 당했다는 뭐 그런 그 입장이고, 네. 그 장시호 씨가 그 제2의 태블릿 PC를 이제 특검에 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태블릿 PC는 그 최순실 씨가 장시호한테 잘 숨겨둬라고 이제 부탁했던 건데 그거를 네. 이제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했고, 이제 상당 부분 그것이 결국 최순실과 삼성의 어떤 거래와 관련한 이제 직접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뭐 그런 결정적인 그 물증이 되는 그 태블릿 PC거든요. 네. 그래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장시호한테 그 뒤통수를 맞았다, 뭐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분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최순실 씨와 그 장시호 씨가 눈길조차 서로 주지 않는, 뭐 이제는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각자 도생하는 이제 그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모든 혐의를 이제 이모 최순실 씨의 어떤 그 뭐 협박 내지는 어쨌든 뭐 강요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네. 그리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본인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성으로부터 뭐 16억 원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뭐 지원하게 된 거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관광공사 산하에 뭐 그 그랜드 코리아 레저가 한 2억 원 정도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하게 한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와 이제 장시호 씨가 서로 이제 이 공모를 해서 한 것이 아니냐, 뭐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김종 전 그 문체부 차관도 여기에 상당 부분 작용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막 대부분 아마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어쨌든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하고 있는 그런 네.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과 그 그랜드 코리아 레저가 지원하게 되는 부분에 상당 부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상당 부분 작용을 했고 장시호 씨는 이를 따르는 이런 어떤 얼개가 그려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저 김종 전 차관이 어떤 그 얘기를 할 것인지 이제 상당히 주목이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판 내용이 지금 화면 하단에 지금 속보로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 K스포츠 클럽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 또 영재센터 후원 요청은 강요가 아니었다. 지금 이제 김종 전 차관을 비롯해서 장시호 씨, 최순실 씨 모두 지금 강요 혐의, 직권남용 혐의 이제 같이 이제 공범으로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참 여기에 대한 혐의 모두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김종 차관은 뭐 이렇게 뭐 부탁하고 그런 거 맞는데 그건 예. 강요가 아니었다는 그런 예.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개입한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한 것이다. 그래서 최순실과 공모한 바가 없다는 거고요. 예. 또 최순실 자체도 이제 본인과는 상관이 없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장시호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영재센터에 이제 법인 자금을 한 그 3억 정도 횡령했다는 거고요. 국가 보조금 한 7억 정도를 또 이것도 횡령했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장시호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재판이요. 최순실 씨가 전에 법 형사 재판을 3번 받았거든요. 예, 예. 네. 그것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명이 K스포츠 미르재단이랄지 여러 가지 뭐 KT랄지 현대자동차 관련된 부분을 재판 받은 거고요. 예. 오늘 재판은 이제 첫 재판입니다. 장시호와 김종과 최순실의 공범 관계 있는 재판의 첫 재판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이제 처음부터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공소 요지를 진술을 하면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와 김종 전 차관은 인정하지 않고 예. 장시호 씨는 대부분 다 인정하는 걸로 됐고요. 예.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증거 조사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어떤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할 것인지. 그런데 이제 김종이나 아니면 최순실 씨는 증거에 대해서 다 부동의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반드시 재판을 하게 되면요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느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예, 예. 근데 다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써요. 그 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국민의 공분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형량도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전부 다 이렇게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거죠. 예. 네. 자, 오늘 이 공판에서 삼성 후원금과 관련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 측에서는 어쨌든 그 삼성 측이 장시호 씨 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이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특검에서는 그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을 그 지원하게 된 것이 예. 물론 이제 청와대 측의 요청도 있었고 뭐 네. 김종 전 차관의 요청도 있었지만 네. 거기에는 이제 상당 부분 그 삼성의 어떤 그 대가성 부정청탁 부분도 있었다고 이제 그 특검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이제 그 부정청탁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뭐 협조를 좀 구하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부정청탁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예. 특검은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는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뭐 협박 강요하지 않았다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대통령과 그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과의 어떤 독대 과정에서 이 그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한 것이고 본인은 그 김종 차관 본인은 거기에 이제 별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이거는 이제 근거를 대는 것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그 업무 수첩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 이재용 그 부회장과의 대통령과의 독대 그 말씀 자료에 보면 네. 그런 이제 그 뭐 삼성 그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뭐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부분이 이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네. 결국 이제 본인보다는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예, 오늘 뭐 공판에 관심이 가는 부분은 장시호 씨가 앞서서
이모가 썼다고 하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썼다고 하는 태블릿 PC를 제출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최순실 씨가 이제 뒤에서 장시호 씨를 보고 뒤에서 온갖 짓을 한다라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 오늘 네. 두 사람이 공판에 함께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계속 이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공판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